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이철민입니다. 오늘은 카나나 메이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AI 에이전트 이야기랑 AI와 함께 일하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와 LLM의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에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대해서 다뤄본 다음에 카카오의 카나나와 나나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 메이트인 이제 카나나 메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발표의 내용은 2025년 12월 혹은 이제 2025년 내에서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참고를 안 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발표를 하는 순간에 이 발표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내용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조하시고 발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나, 나나 혹은 메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용자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나나 앱에서 그룹방 안에 들어가 있는 AI 챗봇을 카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종의 카톡의 나와의 채팅방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AI 봇과 나와의 1대1 대화에서 나누는 이제 AI 챗봇의 이름을 나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메이트는 이제 어떤 전문화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AI 챗봇을 메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은 그 메이트를 개발하면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사용하는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는 AI라고 부르기엔 좀 약간 부족했었죠. 그래서 룰 베이스,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어떤 정해진 논리와 규칙에 따라서 명확한 작업만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엘리자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 심심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이런 예 중에 하나였죠. 룰 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정해진 규칙 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좀 무력해집니다. 뭐 아무래도 현실 세계는 너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이제 룰로 다 정해놓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AI 혹은 이런 규칙, 룰 베이스 기반 시스템은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혹은 이제 추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체스라든지 이런 정도가 한계였고, 그런데 이제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단은 문장 생성기 정도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GPT-2 혹은 GPT-3 같은 모델들은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서 이제 다음 단어 혹은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이게 뭔가 이 AI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혹은 스스로 추론하거나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특히 이런 초기의 LLM들은 장기 맥락 유지가 어려웠고 자율적인 판단이나 목표지향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 API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자동화나 장기 의사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챗GPT는 어떻게 보면 문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성공으로 이런 LLM의 뛰어난 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이게 단순하게 대답만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초기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좀 에이전트라고 부르기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이 그래프 구조에서 LLM을 그냥 단순히 단독으로 LLM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구조에 블록으로 넣어놓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도구 호출은 별도의 코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LLM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반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돼서 이 루프를 돈다든지 조건별로 분기를 한다든지 혹은 상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엠파렌 같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플랫폼도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 M8에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프레임워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적지 않거나 혹은 아주 소수의 코드로만 이제 워크플로우 빌더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앱과 서비스들과 연동을 제공을 해서 그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여기 중간에 AI 에이전트라는 블럭을 추가함으로써 이게 단순히 워크플로우 엔진이 아니라 자동화된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M8N의 워크플로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 간에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기억에 대한 기능을 넣는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컨텍스트 유지는 별도의 기능으로 제공을 해줘야만 AI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카나와 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나나에서도 초기에는 랭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카나와 나나가 개발이 되었고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워크플로우에 의존해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는 동작을 잘 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나 협업 구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무언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무언가들이 있을 때 이 그래프 구조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더 발전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 구조는 좀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제한됩니다. LLM은, 특히 에이전트는 그 스스로 뭔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한을 하고 워크플로우 상에서 인간이 수동으로 그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그 기능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질수록 혹은 기능이 추가되거나 빠질수록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찾는 디버깅 혹은 안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나와 나나,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구조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혹은 미래에는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는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툴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카나와 나나 에이전트들에게 툴을 제공을 해주고 이거를 동적으로 조합해서 하는 목표로 개선 중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로 좀 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이전트는 AI가 복잡한 태스크를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예전에 LLM의 단순한 응답 생성기를 넘어서 목표를 향해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이를 넘어서 좀 더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에이전트가 제일 잘하는 도구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만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고 이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특화된 주제, 특히 저희 카나나 앱에서는 이제 그거를 메이트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메이트들이 위에서 만들려고 내려온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뭐 캘린더, 운세 뭐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메이트들을 만들라라고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의 방식처럼 메이트, 주제별 에이전트마다 담당자가 한 명씩 붙어서 만들기에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메이트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이 빠졌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메이트를, 이 에이전트들을 제작하는데 개개인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메이트 혹은 에이전트들은
굉장히 공통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관리, 버저닝이라고 하죠. 프롬프트 관리라든지 이 메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메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테스트 셋,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서빙을 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만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프롬프트하고 툴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사용자, 그러니까 이 메이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만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플랫폼에서 책임을 진다는 방식이 어떨까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중복들은 많이 줄였어요. 이 부분은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고, 이 메이트를 개발한 제작자는 이 도메인 로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설계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트를 아무리 N개가 늘어나더라도 이 부가적인 작업은 플랫폼에 맡기고, 그리고 이 핵심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바닥부터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닥부터 만들지 않고 A2A, 그러니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리고 ADK, 에이전트 디벨로먼트 킷이라는 이제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저희가 바닥부터 만들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하면은 현재 개발 속도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 유지 관리나 보수도 같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는 네임밸류가 좀 더 있는 A2A랑 ADK를 선택해서 개발하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2A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트끼리의 서로 유연한 통신하고 협업을 위한 이제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텍스트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지, 혹은 뭐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리밍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펙을 정의를 해놓고 이 스펙을 준수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같이 제공해주는 형태인 거죠. ADK는 에이전트 디벨로먼트 킷으로 에이전트 개발을 좀 더 단순화시켜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인 개발할 때 필요한 세션 관리, 혹은 메모리, 혹은 기타 등등의 기능들을 하나의 킷으로서 제공을 하고,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와의 채팅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사용자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K의 좀 더 복잡한 예제를 보시면 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서브 에이전트 혹은 그리고 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사용자가 뭔가 복잡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에이전트가 이 LLM 모델이 싱킹 모드가 켜져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가 이렇게 그림상, UI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2A랑 ADK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글에서 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만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같이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상호 운용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둘이 별로 안 친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구글에서 만든 A2A랑 ADK를 같이 사용하면 좀 더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중복 개발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품질 개발도 일관되었고, 그리고 이 메이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제작자, 뭐 기획자 혹은 개발자들은 이 메이트 본연의 도메인 로직과 프롬프트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메이트를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서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위에서 에이전트, 카나나 메이트를 구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A2A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고,
ADK 에이전트로 실행되는 메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은 정말 프롬프트랑 도구에만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개발은 결국에는 평가와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랭퀴즈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을 남겼는지 로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또다시 프롬프트와 툴을 개선하면서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결국 이것도 ADK의 툴이 있었어요. ADK 이벨이라는 평가 도구가 있었는데 이 평가, 테스트 케이스 혹은 평가하는 항목들을 제이슨 파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전체 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관되게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내놓는지 그리고 이 응답이 우리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넘어섰는지를 상시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롬프트나 도구가 변경이 있었으면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이 품질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구들은 웹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개발자 도구로서도 일관적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해피 시나리오죠. 그 차나나 메이트를 개발을 할 때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잘 선순환되는 개발 구조를 보면은 이 전체가 한 루프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프롬프트랑 도구를 깎고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점이 되면 배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이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개발 쪽으로 넘어와서 이거를 반영하고 그러면서 또 개발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뭐 계획은 좋았지만 항상 현실은 쉽지 않은 편이니까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이 UI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챗봇 시스템의 정통적인 챗봇 시스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텍스트 기반, 네, 우리 챗GPT에서 볼 수 있죠. 그런 기반으로 만드느냐, 혹은 좀 더 리치한 UI를 넣고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을 넣느냐 이런 거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화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인터랙티브한 UI를 넣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타로메이트의 예제를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게 타로를 뽑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UI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에이전트인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카드를 뽑는 동작을 할 때 저런 인터랙티브한 UI를 넣는다면은 좀 더 하이브리드한 그런 UI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식으로 결정은 됐어요. 근데 평가는 이제 출시를 해보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분야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듣고 그것에 맞춰서 빠르게 또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이 이제 뭐 직군을 떠나서 뭐 개발자든 기획자든 리더든 전부 다 이 능력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롬프트가 잘 깎고 저희는 프롬프트를 깎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프롬프트를 잘 깎는데 어떤 메이트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잘 깎는 분들이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가 결국에는 툴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프롬프트 제작에 대한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리더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AI 환경에서는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경이 되고 개발이 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따라잡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뭐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봐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도입했던 A2A 그리고 ADK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월별로 구분이 돼 있고 저 점들은 릴리즈가 일어난 시점이고, 특히 저 빨간색 점은 브레이킹 체인지가 일어난 릴리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달 안에도 브레이킹 체인지가 두세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특정 버전에 머물러서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또 계속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LLM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특히 모델이 한번 스텝업 할 때마다 되게 잘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GPT 3.5 터보로 개발할 때는 이 LLM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짜야 됐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프롬프트로 나열을 했는데, GPT 4.5가 나오면서 모델을 바꿨더니 그런 상세한 프롬프트가 없이도 그냥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허탈하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좀 일종의 존버를 타자,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기술 개발 속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전에 개발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하는 리포라든지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뭐 LLMS.txt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파일 내부에는 LLM, 그러니까 AI 말고 AI님들이 보기에 편한 구조로 이 라이브러리 혹은 리포를 설명해 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LLM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뭐 GitHub 사이트를 파싱해가지고 읽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파일만 보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혹은 이 라이브러리 닥스 페이지를 가보면 마크다운으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 리포 내부에 파일로 저장해 놓고 LLM한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 문서를 보고 참조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짜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의 최신 스펙을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다 싫다, 그냥 MCP 닥스 서버를 제공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나 뭐 이쪽 AI 헬퍼, AI 어시스턴트들한테 MCP로 이걸 붙여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라이브러리의 최신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되었기 때문에 AI님들에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AI 개발하는 시장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개발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제가 대부분 튜토리얼에 머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뭐 멤제로나 레타 같은 거를 붙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도 실제로 잘 동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올리려면 좀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튜토리얼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큰이 또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RAG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튜토리얼 상에서는 되게 간단한 텍스트 파일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잘 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문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인데 한국에서 보이는 되게 예쁜 파워포인트들을 읽게 되면은
제대로 문서 파싱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고, 특히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메이트 개발, 에이전트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여러 사람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이 분야에서는 성숙한 기술도 없고 시니어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견고한 기술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웃긴 멘트이긴 하지만 좀 다 같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AI 에이전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좀 더 편안하게 화목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는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AI 에이전트도 결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애자일한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빠르게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해서 피드백을 듣고 다시 반영하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준수하는 플랫폼을 만드나 싶었는데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시점에 사실 이 플랫폼은 접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 메이트들을 각각 개발하는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는 순간에도 이 AI 개발하는 판은 정말 빠르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말씀드렸던 플랫폼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AI 메이트 에이전트들은 각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회고를 하면서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발표한 것처럼 정말 AI 개발하는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AI 메이트, 카나나의 메이트를 개발했었던 이철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